오늘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얻는 과정에는 광물 자원처럼 채굴한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채굴자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이용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채굴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게 되죠. 비트코인 생태계는 이러한 채굴 과정을 통해 투명성과 무결성이 강화됩니다. 채굴이 활발해지면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강화되고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르고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채굴자는 채굴을 더욱 활발히 진행합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이 집단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있죠. 비트코인의 원리에 대해 제가 이해한 것은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세상에 비트코인이 꼭 필요한 이유가 많다고는 하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솔직히 비트코인의 필요성, 실용성, 활용 범위 같은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비트코인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무언가를 화폐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화폐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전송 속도가 느리고 전송 수수료가 비싸서 좋은 교환 수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이유는 달러나 엔화를 구매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투자의 대상으로서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비트코인을 부를 때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되는 덕분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은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유동성을 현재의 자산시장이 다 받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테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희소성이 내재된 자산입니다. 2024년 기준 94%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영속성, 안정성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신뢰도 또한 점차 견고해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실제하나요? 사람들이 국가라는 개념을 다같이 믿기에 국가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도 신뢰를 얻는 겁니다. 금은 왜 가치를 가질까요? 희소성이 높고 내구성이 강하고 가공이 쉽다는 등 광물로서의 특성만으로는 현재의 가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금은 고대로부터 화폐로 사용되어 왔고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금에 대한 신뢰가 쌓여왔고 사람들에게 금은 귀중한 것이자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금은 금이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고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비트코인은 귀중한 자산으로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이나 국가도 비트코인에 신뢰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정식 투자 대상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기관에서도 비트코인을 부정하고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쉽사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고 늘어나는 유동성을 담아낼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앞으로 주식, 부동산, 금과 같은 자산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비트코인의 자산의 일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까지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에도 기술력, 장래성, 실용성 등이 좋다는 코인들이 수없이 많지만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소문 하나에도 가치가 흔들리고 어느새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게 가상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신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0배, 100배의 수익을 기대하며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운 좋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매매에 중독되어 나쁜 투자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다 잃게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엄청난 변동성이 매일같이 생겼다 사라지곤 합니다. 전통 자산 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별것 아닌 소문에도 투자자들이 과장된 반응을 보이며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단단한 돈으로 잃어도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